자, 오늘 얘기해 볼 영화는 갑자기 딸꾹질 이렇게 나냐? 어, 녹색 의자입니다. 녹색 의자. 자, 감독은 박철수 아저씨. 박철수 아저씨의 녹색 의자. 잠시만요.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거는요, 처음 접했던 거는 이름 모를 에로 영화로서였어요. 어릴 때,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이게 녹색 의자가 2003년도의 영화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그때가 언제냐? 내가 맞네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됐으면 되겠네. 그 OCN 같은 데 있잖아. 심야 그때 옛날에는, 요즘 모르겠는데 OCN 옛날에 처음 생겼을 즈음에는 새벽에 이제 야한 영화 많이 틀어줬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녹색 의자가 했던 거야. 새벽 2, 3시쯤에. 그때 TV가 거실에 있었었는데 다들 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을 다 닫은 상태로 이제 거실에 있는 모든 문을 닫은 상태로 이제 소리를 낮춰놓고 그 영상을 탐닉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이 내가 뭘 보고 있었는지 다 알았겠죠. 녹색 의자라는 건 몰랐겠지만은 소재가 되게 재밌는 영화고, 그리고 그때는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야한 장면 나오면 야한 장면이구나. 그 중간에 이제 다른 장면 나오면은 이건 빨리, 쓸데없는 건 빨리 지나가고 야한 장면이 나와,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때 녹색 의자라는 되게 이상한 영화가 있었었는데 한번 다시 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구글 무비에 되게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2003년도 영화고요. 일단 녹색 의자는 2003년도 영화고, 녹색 의자라고 검색을 하면 일단은 또 나오는 게 2013년도에 또 나온 영화가 있어요. 네이버에 나온 걸로는 이제 녹색 의자 2013 러브 컨셉츄얼리라는 건데,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3년도 그 녹색 의자는 감독이 박철수로 돼 있는데, 박철수 감독이 언제 죽었냐면은, 이 양반이 13년에 죽었구나. 2013년 2월 19일에 죽었네. 이걸 만들고 죽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이름만 빌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수 감독을 내가 잘 모르지만은 영화를 2개 봤는데 요거 포함해서, 근데 이런 영화 만들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평을 보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작품성은 그냥 에로 영화다라는 평이 많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건 2003년에 원본 녹색 의자입니다. 일단 줄거리부터 한번 읽고 시작해보죠. 아픈 점점점 사랑이 쉴 자리 32, 19, 때론 세상이 인정 못할 사랑이 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32살의 이혼녀 문희와 19살의 법적 미성년 현. 이름이 현입니다. 현. 계속 영화에서 보면 계속 현이라 나와요. 서로의 감정에 솔직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역원조 교제라는 미명 아래 한낱 사회적인 이슈거리로 내몰리고 한다. 사랑을 부정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현의 미래에 대한 자책, 날카로운 혼돈의 늪에 빠져버린 문희는 현에게 이별을 구한다.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온 문희, 기자들 사이로 현이 나타나고, 문희는 현에게 집에 가라고 하지만 현은 거부한다. 한참의 설전이 오간 후 결국 잠시만이라도 함께 있기로 한 둘은 취재를 요구하는 기자를 묶어버린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다시금 서로에게 몰입해간다. 그러기를 5일째 극도의 날카로운 감정 변화를 보이던 문희는 갑작스럽게 현에게 작별을 구한다. 자신을 잠깐 만났던 이상한 여자로 기억해달라는 말만을 남긴 채
혼자 남겨진 현은 상실감에 어쩔 줄을 모른다. 친구 진의 공방에 도착한 문희는 현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쉽게 자신을 보낸 그에 대한 면망 섞인 비명을 지르고 그때 한 발 먼저 친구 집에 와 있던 현을 발견한다. 그렇게 문희와 현, 진은 함께 살게 된다. 그리고 현의 20살 생일 파티, 세상에 둘밖에 없는 듯 춤을 추는 문희와 현.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뜬 현은 진에게서 문희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픈 사랑이 쉴 자리. 사랑, 오직 그 이름 하나만 믿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던 그들. 이 지친 사랑이 쉴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했어요. 배우들이 일단 여자 주인공인 이제 문희 역할에는 서정이라는 분이 있고요. 서정 요 분은 모피를 입은 비너스라는 다른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내가 본 적이 있는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차영씨 안녕?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는 되게 별로였던 걸로 내가 기억해. 그냥 말 그대로 에로 영화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그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잘 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영화 작품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좀 몰입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현으로는 이제 심지호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심지호 요 사람이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 되게 많이 유명한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잘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래서 인기가 많은 모양이고 그래서 사실 녹색의자의 평점을 많이 준 시청자들 중에서는 뭐 대부분 또 심지호의 젊은 날 뭐 그러면서 평점 많이 주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오윤홍이라는 분이 이제 서정의 그 문희 여자 주인공의 친구 진의 역할로 나오고요. 뭐 나머지 배우들은 이제 예, 일단은 주연급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32살 아줌마와 이혼한 아줌마입니다. 예, 32살 이혼녀라고 합시다. 이혼녀와 그 다음 19살 미성년자의 사랑입니다. 되게 이상한 영화입니다. 되게 이상한 영화라는 게 막 질적으로 나쁘거나 아니면은 막 클레멘타인 같은 그런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영화라는 게 아니고 어쨌건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데 메시지라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썩 그 익숙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서 익숙한 주제가 아니라 가지고 왜 V4 벤데타가 예를 들면 이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상업 영화였다면은 녹색 의자는 그렇게 상업 영화 같지도 않고 아무튼 메시지를 던지는데 되게 이제 몰입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003년작인데 요때만 하더라도 나이 많은 여자 나이 어린 남자하고의 뭐 사랑 아니면 뭐 나이 많은 남자 아니면 나이 어린 여자와의 사랑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많이 좀 옳지 않은 걸로 생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2003년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할 때쯤인가? 아니면 이제 중학생이 올라갔을 때인가는 잘 모르겠다. 몇 년도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쯤 중학생 때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김대중 대통령 그 임기 마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하고 그랬을 때인데 제도나 그런 것들은 많이 바뀌고 있었었는데 정작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생각하기로는 정말 많이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문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막 되기 시작했을 무렵인 거죠. 본격적으로 막 이제 사회 수면 위로 수면 밑에 있다가 수면 아래에서 뭐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다가 그런 이슈들이 이제 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이게 옳리 아니면 저게 옳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의논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뭐 그럴 시점이었던 거죠. 2003년쯤이면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원조 교제라는 거는 나이 많은 남자하고 나이 어린 여자 사이에 특히 미성년자죠, 그죠? 미성년자 여자 사이에 어떤 금전적 거래를 전제로 한 화관인데 보통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여자하고 나이 어린 남자에 대해서는 뭐 그걸 많이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뭐 원조 교제나 아니면 화관이냐 아니면 뭐 그런 거다라고 그러니까 뭐 진정성 없는 그런 돈만을 위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 감독은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거에도 그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 네가 뭘 그렇게 니들이 뭘 그렇게 얘기하려 그러니까 니들이 뭘 그렇게 그게 옳지 않느니 그런 얘기를 하려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려는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요 영화의 줄거리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주제 자체는 이제 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려는 거에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 줄거리가 처음에 이제 둘이 뭐 CD 같은 걸 서로 보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제 파워섹스 했기 때문에 그 어쨌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미성년자 남자 측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회에서는 그거를 일종의 원조교제처럼 보는 거죠. 그 이혼녀가 특히 이제 이혼한 여자고죠. 이혼녀가 나이 많은 이혼녀가 젊은 남자를 자기의 욕구 해소용으로 이제 꼬셨다. 라고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건 둘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건 거고. 사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런 사회적 시선이 옳느냐, 옳지 않느냐, 옳느냐 뭐 그런 얘기로 계속 세워져 있어요. 그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등장인물들 주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각자의 선택 그러니까 각자의 시선이나 각자의 의견이나 아니면 각자의 선택들에 대한 다시 또 그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주고받고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되게 그게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서사성 있는 영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관점이 되게 성에 대한 관점이 특히 좀 많이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성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계 모습이 되게 많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영화고 되게 많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요. 뭐 지금은 매체가 발달되고 이제 인터넷도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속에 매체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2003년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적나라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돼서 사실 지금 녹색 의자를 보면은 별로 뭐 속된 말로 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 라는 점만으로도 난 충분히 되게 많이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혹시 뭐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나이 어린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혹시 확신이 들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의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뭐 젊을 때 심지어를 보겠다면은 보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마 좋을 겁니다. 되게 잘생겼거든. 아무튼 뭐 정리하자면은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뭐 어떤 누군가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 되게 예쁜 영화고 뭐 제가 표현하자면은 주제를 던지기 위해서 잘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연극 같았다. 그 주제가 되게 강렬했고 그리고 주제를 향해서 모든 영화 내용이 서로 이제 삐끗거리지 않고 그리고 막 그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막 곁다리를 막 세는 사람처럼 그러지도 않고 깔끔하고 일관성 있게 계속 그 주제를 얘기하고 마침내는 이제 좋은 결론을 냈다는 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유도할 수 있다는 영화로서 난 되게 좋은 영화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 뭐 딱 하나 흠을 잡자면은 2003년도 영화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003년도 영화들의 유행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녹색 의자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연기하는 게 뭔가 좀 책 읽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또 15년 전에 사람들이 얘기하던 말투가 이렇게 많이 달랐나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좀 책 읽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거는 아마 적당히 감안하고 보시면은 아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박철수라는 요 감독이 박철수 감독이 사실 저는 이제 녹색 의자를 볼 때 이게 내가 옛날에 이제 양반 영화를 봤던 적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301, 302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301, 302. 이것도 아마 지금은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건데 왜냐면 95년도 영화였거든. 95년도니까 제가 5살 때인가? 6살인가? 아무튼 그때 영화인데 6살 때였구나. 아무튼 95년도 영화인데 요게 이제 페미니즘적인 메시지 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그 쿵쾅거리는 그런 거 말고 옛날에 진짜로 이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때 여성의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때 그때 그 되게 이제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때묻지 않은 그런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그 여성 해방이나 뭐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아니면 그 엽기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301, 302가 애완견 삶는 장면을 삶은 장면, 예, 쫑쫑이라고 이제 그게 영화 중에 나오는데 그 쫑쫑이 삼킨 장면이 나오는 영화로 아마 많이 기억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저는 보고 좀 놀랐습니다. 95년도에 이런 영화가 있었다니 그런 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것보다 또 훨씬 전에 다른 영화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오세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세암. 요게 90년도 영화인데 저는 요거는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아, 김혜수가 나왔었네. 최종도 나왔었네. 아무튼 그 오세암이라는 영화가 있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뭐 리뷰 같은 그런 영상들 보면 TV에서 다들 리뷰 같은 영상 보면 TV 프로그램들에 보면은 되게 이제 좋은 영화라고 많이 난 들어왔던 거거든. 아무튼 이것도 이제 요 아저씨가 감독했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감독들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찾아보면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쩌면 또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영화일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쯤 꼭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릴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클레멘타인이 몇 년도 영화였더라? 클레멘타인이 2004년도 영화인데 녹색 의자 클레멘타인이 제가 예전에 리뷰할 때 이제 그 평점을 예를 들면 10점 준다 그러면 2점 정도 준다 그랬잖아요. 2점 정도. 녹색 의자는 전부 다 고려해서 이제 8점 정도 저는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지금 요즘 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한 번쯤 꼭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영화도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못 느끼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걸로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